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너무도 좋은 그런 한가로운 그런 11월 첫 번째 주말을 저희가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날이 참 좋았는데요. 오늘은 약간 날이 흐리고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돌풍이 부는 그러한 날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오늘은 이제 집에서 많이 보낼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기분을 잘 가라앉히고 자기가 투자하고 관심 갖는 종목들 한번 쭉 둘러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다음 주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한 주에 또 우리가 잘 편승을 해서 그동안 잃었던 많은 것들을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저는 이번 주 주제를 산타가 골디락스를 타고 왔다. 산타가 골디락스를 타고 왔다. 골디락스 원래 이제 곰과 관련된 그러한 오아인데, 우리 산타클로스가 이제 사슴이나 술록을 타고 오지 않고 골디락스를 타고 왔다.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1, 2, 3 정도에 충분히 우리가 회복을 하고 그동안 잃었던 것을 만회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죠. 산타가 골디락스를 타고 왔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단어가 산타넬리와 골디락스,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가 산타와 골디락스 이 두 단어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결국은 지금 산타와 골디락스의 핵심은 금리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금리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긴축을 이제 더 이상 추가로 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행보의 기간, 이 행보의 기간이 오는 것, 결국 모든 게 이제 금리에 달렸기 때문에 금리 하락의 수혜주, 금리가 하락했을 때, 금리가 멈췄을 때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종목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거 하나하고 연말과 내년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성과 미래 기대가치, 이 두 가지를 가진 종목을 찾아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많은 고민과 많은 공부와 많은 집중력이 필요한 그러한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삽으로 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좀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주말 저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주 시장 장망의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난 토요일 아침이죠. 미국 주식시장 금요일 종가를 보면 다우는 0.66% 상승, 나스닥이 1.38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1.5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그나마 주말치고는 상당히 윗꼬리가 적게 달린 그런 모습이다. S&P 500도 0.94. 그래서 시장의 핵심은 지금 나스닥이 끌고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상승으로 옮긴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미 고용 과열 완화에 대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다. 고용에 대한 과열 완화가 첫 번째 핵심 포인트였고, 이로 인해서 두 번째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다. 두 번째는 국채금리 하락.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연결돼서 나타나는 게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 원인이다. 다우지수는 0.66% 올랐다. 주간 상승폭으로 작년 11월 이후에 최다이다. 미 국제 10년물이 4.57%까지 하락하며 연준 금리 인상이 사실상 마지막 종료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한다. 미국의 물가 상승을 장악하던 노동시장의 과열이 식어가고 있음을 가리키는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5.07% 올라 지난 10월 이후 가장 많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높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5.85, 6.61% 올라 작년 11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앞서 미국 노동부가 지난 10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5만 건 상승을 했다. 실업률은 3.9%로 0.1%포인트 올랐다. 이 15만 건의 예상보다 적게 오른 거고, 실업률이 살짝 오르면서 전형적으로 미국이 추가 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부분 뒤에서 제가 자세히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 증가폭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 연방제도 FED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전망이 힘이 실렸고, 이는 채권금리 급락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대량 해고를 유발하지 않는 채 고용시장 열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가 골디락스 상태로 들어가 있던 전망에 힘이 실리며 주가가 반등을 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 자세한 부분 속 내용은 제가 뒤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얼마 정도 하락을 했냐? 2년짜리는 살짝 올랐죠. 네, 살짝 빠졌죠. 네, 1.3bp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4.845. 그런데 10년짜리가 4.57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1.8bp 상승을 했는데 20년짜리와 30년짜리가 1.9bp, 1.8bp 이렇게 하락을 하며 국채금리가 확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리 하락이 현 시장의 핵심 키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수급도 한번 봅시다. 지난 일주일간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2,389억을 팔았는데 개인이 8천억 정도를 팔았다. 오호, 대단합니다. 이 개인들의 8천억이 시장에서 2차 전지와 이런 쪽으로 팔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이 1,238억을 사고, 네, 개인들이 2,600억을 팔고, 개인을 제외하고 코스닥에서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관련기금, 뭐 기타 법인들이 다 매수를, 코스닥은 이제 그동안 너무 과하게 팔았기 때문에 매수로 들어갔고, 개인들만 기다리다 떨궈내는 그러한 반대적인 모습, 개인이 당한 거죠. 네, 개인이 당한 모습이 코스닥 시장에서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금시장 동향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신용 잔고인데 많이 갈 때는 거의 20조까지 갔다가 지금은 7조까지 신용 잔고는 하락했다. 고객 예탁금은 46조까지 하락을 했죠. 얼마 전에도 48조였는데 그래서 고객 예탁금도 하락을 했지만 신용 잔고가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이제 물량이 악성 매물이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악성 매물이라는 게 결국 우리 주린이들의 그 피와 살인데 참지 못하고 팔면서 이 난리가 된 거죠. 최근에 이렇게 반등한 것을 팔았기 때문에 또 반등을 한 그런 측면도 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게 바로 이 자금 시장에서의 신용 잔고의 모습이다. 일단은 16.7조까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급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마련해주고 있다. 결국 주식시장은 남의 찍찍난 피를 먹고 자라는 괴물과 같은 거죠. 굉장히 잔인한 게임이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듣게 될 소리가 산타넬리. 그렇죠. 골디락스 산타넬리. 산타넬리가 골디락스라는 말을 흡수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산타넬리가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그렇게 해야만 포트폴리오를 더 늘리든지 잡고 있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산타넬리는 가능한가? Yes, sure, why not? Yes. 산타넬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산타넬리 초반에 들어갔다. 초반일 때가 가장 주가 상승력이 높죠. 이제 하다가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또 반대로 팔아줘야 되는데 저는 연말까지는 굳이 올해는 팔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내년 3월까지는 충분히 가져가도 이 시장을 전쟁을 해볼 만하다. 내년 3월 이후 하반기부터는 좀 다시 하락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보통 연초부터 5월까지 강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우리가 먹었던 것들을 토해냈는데 이 토해냈던 것을 다시 복구하는 너무도 중요한 싸움이다. 따라서 어떤 종목, 어떤 포트폴리오, 얼마의 포지션을 들고 가느냐 이 싸움에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산타넬리는 가능한가? Yes, sure, why not? 자, 산타넬리의 근거의 첫 번째 이유는 둔화 추세를 확인시켜준 미국 10월 비농업 고용. 그동안 FOMC, 패드의 경제정책, 금융정책, 금리정책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고용이 줄지 않았다는 거죠. 고용이 굉장히 가장 어려운 파트인데 이제 서서히 슬로우 다운하는데 이게 예쁘게 슬로우 다운, 쾅 하니 머리를 갖다 박는 게 아니라 슬로우하게 천천히 비행기 이제 비행자 하시는 베테랑 비행사처럼 서서히 이 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그 과정, 그게 지금 연착륙하는 과정에 들어간 거죠.
미국 10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전월비 15만 명 증가했다. 예상이 18만 명이었는데 15만 명, 3만 명이 준 거죠. 지난 8월, 9월 신규 고용도 이전 통계치고보다 6만 2천 명, 3만 9천 명 감소한 16만 5천 명, 29만 7천 명으로 하향 조정이 됐다. 8월, 9월께 하향 조정을 했고 10월 구순 예상보다 작은 15만 명으로 조정이 됐다. 10월 신규 고용이 생각보다 예상 부진했고 시장을 놀라게 했던 지난달 고용 호조 눈높이도 소폭 낮아지면서 근본 지표는 고용시장의 완만한 둔화 추세를 확인시켜줬다. 고용별로는 헬스케어 및 사회사업 주도의 민간 서비스 고용이 증가했고 제조업 고용은 감소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결국 핵심이 이제 제조업 일자리 수인데 제조업 일자리 수는 빠지고 서비스는 여전히 올라가고 그런 제조업이 더 많이 빠진 거죠. 한편 제조업 고용이 35만 명 감소했는데 많이 감소했는데 그중 33만 명이 자동차 부품 업종이라는 점에서 전미 자동차 노조 UAW 파업 영향이 주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월 비고용 지표가 하락한 가장 큰 핵심은 UAW 결국 자동차 노조 파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자동차 파업이 다시 이제 서로 협업을 해서 올라온다면 다음 달은 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가정도 있는 거죠. 그건 그때 가봐야 그때는 또 이제 서비스업이 또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밸런스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용지표가 하락을 하면서 연준이 추가금리 인상 필요성이 차츰차츰 제거 중에 있다.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완화되면서 물가 압력을 높이지 않는다면 연준의 추가 인상 필요성은 없는 거죠. 이번 주 9일 날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시장이 몇 프로를 예상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일에 발표될 CPI 발표가 특히 코어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 코어 CPI,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코어 CPI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 골디락스와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 산타넬리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엑셀레이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미리 사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도 알고 보시겠지만 이렇게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 수가 확실히 줄고 있죠. 네, 취업자 수 변동도 확실히 줄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실업률도 살짝 이제 그동안 하락을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3.9까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또 미국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주간으로 발표된 것도 끝을 살짝 올려서 23만 명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하락하지 않고 아주 아름답게 적절한 비율로 살뿐사뿐 간다면 산타넬리와 골디락스를 등에 업은 연말 연초 랠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임금 상승률도 꺾이는 모습이 보이죠.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 모두 임금이 안정되는 모습. 이게 이제 미국 서비스 임금도 안정이 되고 제조업 임금도 이제 방향성을 안정으로 약간 살짝 하락으로 틀어서 내려오는 그러한 반가운 모습과 얼굴이 보인다고 볼 수 있네요. 세 번째 산타넬리 근거는 금리 동결 이후 결국 이제부터는 주식이 이익의 함수라는 거죠. 다시 한번. 과거에 금리가 동결이 된 기간을 봤더니 주식이 무엇으로 움직이더라? 이익, 프로핏으로 움직이더라.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인데 현재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2023년보다는 24년도에 훨씬 좋아질 가능성, 특히 반도체가 이걸 증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선반영이 된다면 산타넬리는 가능하다. 최근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동결 경험은 2019년 상반기였다. 2019년 상반기에 금리를 동결을 했다. 그 당시 기준금리 동결 이후 코스피와 S&P 500 지수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2018년 하반기 동안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이 상호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격해졌고 12월까지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2018년 하반기 코스피와 S&P 500은 각각 코스피는 12%, S&P 500은 마이너스 8%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9년 1월 라포과대 기반으로 일시적 반등이 있었지만 코스피는 상반기 2019년 상반기 동안 2000에서 2200포인트 내에 박스권에서 움직였다. 반면 기업 실적이 좋은 S&P 500은 17%나 상승을 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주식시장은 이익 변화에 민감해진다. 지금이 그 사이고 그 기간이고, 따라서 향후 한국 주식시장의 핵심 키포인트는 프라핏, 기업의 이익이 달려있다. 24년도 이익이 어떻게 돌아오냐가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익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2018년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2019년 코스피 영업이익이 137조 원으로 전년 대비 31%나 감소를 했다. 2018년 반도체가 영업이익이 80조에서 19년 31조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62%나 급감을 했죠. 중국을 때리면서. 현재 코스피 이익상은 2019년 이 아사리장과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23년 반도체 영업이익 전망치는 적자에서 24년 46조 흑자로 바뀔 전망이다. 심지어는 50조까지 이야기를 하죠. 24년 코스피 영업이익 규모는 전년 대비 90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반도체가 53%나 차지하는 47%나 차지를 하면서 이익의 핵심으로 떠올 것이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는 무조건 사야 된다는 게 1번 키포인트죠. 향후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최근 반도체 중심의 국내 수출이 개선되고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하고 미국 테크 섹터의 카펙스 전망치가 상향 조정을 하는 것 등을 감안한다면 반도체 이익께서는 상당히 유효한 숫자를 증명을 해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90조가 늘어나는데 이익이 그중에 47조가 어디서? 반도체에서, 반도체, 자동차에서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반도체를 강력하게 추천했던 이유가 수출이 회복됐죠. 반도체 관련 수출이 확실히 달아서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기본 바탕에는 미국 테크 기업이 카펙스 증가가 중요한데 카펙스도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순환 고리가 척척 이제 서로 고리가 연결되고 지금은 예상보다도 작년부터 예상을 했는데 이제야 이제 숫자가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그만큼 시장이 경기 침체와 어려운 시장, 미중 무역 갈등, 전쟁 이런 것들 어려운 상황들이 연장이 되면서 희석을 많이 시켰는데 반도체 실적 전망 시기를 이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에서 올라올 것이다. 당연히 사야죠. 그래서 이번 골디락스 산타넬리의 핵심은 바로 반도체 실적 전망이다. 턴어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지만 가속이 붙느냐 안 붙느냐가 내년 3월까지의 핵심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재밌는 사항은 SK 하이닉스와 LG 엔솔 간의 이의전쟁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낙수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뒤집어 보면 LG 엔솔에게 뺏겼던 SK 하이닉스 이의 탈환이 확실히 시되고 SK 하이닉스가 이의를 탈환하면 그와 관련된 그동안 너무 많이 밀려있던 소부장이라든지 서프라이 체인에 있던 국내 반도체 중소형 기업들의 상승이 확실히 나타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LG 엔솔 시총 94조, SK 하이닉스 92조, 시총 이의 다툼이 다시 치열해진다. 현재 12개월 예상 영업이익 기준 2022년 11월 처음으로 SK 하이닉스가 LG 엔솔을 넘어섰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이익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이다. 2016년 11월 SK 하이닉스는 현대차를 밀어내고 시총 2위로 등극을 했죠. 당시 SK 하이닉스가 시총 2위가 등급하면서 이 낙수 효과로 관련된 중소형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죠. 전자, 전기, LG 이노텍이 더 높은 주가 수익을 기록했고 16년 이후에는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대형주보다 더 높았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소형주 수익률이 대형주를 앞섰다는 거죠. 누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누구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LG 엔솔을 다시 3위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현재 국내 증시 반도체 업종 시가총액 중 SK 하이닉스 비중은 16%로 2015년 이후 최고점 17%에 근접하면
삼성전자는 72%, 반도체 이익의 전체의 72%를 차지하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하이닉스의 진격이 보이는 거죠. HBM이 모든 걸 다 바꿔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과 SK하이닉스가 치열한 이 싸움의 순위가 바뀐다면 결국은 IT 관련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더 추가로 많이 오를 것이고, 특히 중소형주 소외됐던 종목들의 상승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올해도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섯 번째의 산타넬리 조건, 금리 하락. 이건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죠. 네, 금리의 하락이 가장 중요하다. 금리의 하락은 일단 기업들의 이익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금리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 자동차 보십시오. 자동차를 우리가 이제 살려면은 현금 반 주고 나머지는 빌려서 돈을 사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가격이 비싸면, 금리가 높으면 누가 사겠습니까? 집도 마찬가지이고, 뭔가를 대출을 해서 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큰 것들을 살려면 그 소비가 지금 금리가 뭐 7%, 8%, 10%, 엔간해서 다 10%대 근처에 와 있는데, 이게 낮아져 5%대로 낮아져야 소비도 돌고 제조업도 상승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금리와 연관되는 거죠. 제가 귀에 못이 닳도록 이야기했잖아요. 금리는 자산 배분의 기능이 있다. 금리는 자산 배분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 이렇게 이제 파란색의 금리를 동결하는 기간이었잖아. 이렇게. 그때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됐다. 기준금리를 동결했더니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이 그런 기간이다. 금리가 하락해야 주식은 상승한다. 여섯 번째로 산타넬리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재고가 감소하고, 이걸 통해서 제조업이 반등할 것이다. 재고를 채워야 되죠. 그동안 재고가 감소했다는 것은 향후에 재고를 채울 수밖에 없는 거, 즉 제조업의 활동력이 늘어나는 거죠. 최근에 발표된 미국 ISM 제조 PMI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다. 대다수 세부 지표가 부진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들이 높아진 불확실성에 확실히 뭔가를 투자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다만 양호한 가계 구매력, 낮아진 재고 등 수준을 감안하면 제조업 반등이라는 큰 방향성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다. 재고 수준이 낮다는 것은 제조업이 재고를 채워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양호한 가계 구매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낮아진 재고 수준 등을 감안하면, 이 재고가 I죠. 재고 수준을 감안하면 제조업 반등이라는 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다. PMI 지수 내 신규 수출 주문 지수가 3개월 연속 개선하는 모습, 또한 제조업 경기 하방을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신규 뉴 오더 지수가 3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이 재고를 채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조업은 2024년 미국 경기 둔화폭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골디락스 산타넬리를 기대하는 여섯 번째 이유는 재고가 줄고 그 준 재고를 채우기 위해서 제조업이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할 가능성. 이게 미국 ISM PMI 지수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ISM 제조 PMI 지수가 떨어졌고 재고 지수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채워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타넬리의 일곱 번째 요인은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싸다. 많이 하락해서 싸다. 코스피 2300은 PBR로 0.8배다. 이건 경기 침체를 반영한 수준이다. 23년 1분기를 저점으로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EPS가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12개월 퍼는 2011년 이후 평균치인 10.1배를 하회하기 시작했다. 2011년 이후 코스피 퍼가 10.1배인데 최근에 밸류에이션 퍼가 이걸 하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EPS는 계속 상승 추세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퍼가 하락한다는 것은 상당히 밸런스적이고 미스매치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EPS가 상승하는 초입 국면에서는 높은 퍼를 형성하는 것에 비교하면 현재 밸류에이션 퍼는 너무 낮다. 특히 코스피 12개월 PBR이 0.8배를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팬데믹 당시 일시적인 급락을 제외하고 PBR 측면에서 2019년과 2022년 당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PBR 0.8배는 팬데믹 수준까지 내려온 너무 과한 측면이다. 이 이야기는 온갖 자료에서 제가 아침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2023년 하반기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을 계기로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경기 침체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저평가 상태에 진입을 했다. 이 저평가 상태가 이제 메꿔지면서 밸런스를 찾아갈 것이다. 외국인 자금 이탈에 따른 수급 불안이 가장 큰 원인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연말부터 다시 원상태 복구로 밸런스를 찾아가는 쪽으로 작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평균 이하에 놀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산타넬리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마지막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이 10.1배인데 지금 PBR이 10.1배를 하락을 했죠. 또 이 점선이 0.8배인데 PBR도 0.8을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중형주도 기존의 평균을 하락을 하고 있죠. PBR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소형주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평균을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식을 살려면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어도 중소형주를 사는 게 맞는 거죠. 자, 우리는 연말 산타넬리가 정말 올 것이냐, 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Yes, sure, why not? 그 이유 7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무엇을 사야 하느냐? 영원한 질문이죠. 네. 국내 증시는 안도넬리를 시작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해진 가운데 부담 요인 해소로 환율까지 빠르게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한국 주식이 안도넬리를 시작한다면 수익률 깨짐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낙폭 과대 성장주의다. 다시 한번 낙폭 과대된 성장주의다. 금리 하락으로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근본 주가 하락으로 반등에 따른 수익률 기대치가 높아질 것이다. 공매도 부담 완화에 따른 수급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주는 낙폭 과대 성장주를 공략해야 되죠. 낙폭 과대 성장주. 바로 뒤에서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야 된다고 첫 번째 주장한 것은 HBM 관련주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두산테스나, ISC, 프로텍 등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다음에 의료 AI다. 루닛, 루비시안, 루닛이죠. 루닛, 비유노, JLK. 네,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JLK 좋아하죠. 2차 전지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 LNF, SK이노베이션, 삼성SDI가 좋아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 실적 괜찮더라고요. 에코프로는 왜 그러냐? 너무 이제 때가 많이 탔다. 주식시장에서 때가 많이 타면 굉장히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여기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금 IPO 예비 입찰 경쟁률이 이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36,200원에서 44,000원이 기준가격인데 밑에 하단 36,200원을 깰 가능성, 만약 깬다면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을 매수를 하고 에코프로를 숏치는 롱숏 플레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될 거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저는 우주 항공도 좋아하는, 이제 좀 사야 된다. 롬바논이라는 사람이 아주 미국의 아주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스타링크를 칭찬했죠. 그러면서 앞으로 4조는 갈 것이다. 앨런 머스크를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3년 내 IPO가 기대가 된다. 테슬라를 능가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스페이스X 3년 내 IPO 이야기. 그 다음에 실적도 돌아서는 것. 그래서 테슬라의 새로운 어떤 미래 먹거리를 장착시켰다. 테슬라도 강력히 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 이제 죽어가서 한 6개월 쉬고는 애플 XR도 이제 봐야 된다. 애플 XR 연말이니까 봐야 돼요. 내년엔 틀림없이 애플 XR이 시장에 들어올 겁니다. 삼성 전지가 아니라 전자, LG이노텍, 전기죠. 삼성 전기, LG이노텍, 나무가, 에스코넨, 뉴프렉스, 더구전자, 선익시스템, 하이비전 시스템, 덕산 네오록스, 이녹스 첨단소재, 라온텍, 세코닉스, APS. 애플 XR도 미리 한번 사둘 필요가 있다. 로봇 한번 봅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XP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CB 전환 물량이 나오는데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거죠. 아까 지난주가 우리가 봤을 때가 이제 바닥이었는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것을 발표하는 누군가가 계속 매집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럽메카, SPG. 기타 이제 뭐 로봇 관련주들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니까 로봇 관련주는 꼭 가지고 가자. 엔터. 연말 연초는 엔터가 항상 좋습니다. 공연도 많이 하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하이브, JYP, YG, SM 괜찮다. 봐야 된다. 여기에 빠진 게 이제 제가 가장 좋아했던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는 지난 금요일날 페트론과 인벤토리 확 빠지던데 사야 되는지 궁금했는데 좀 사야 되는데 인라인 11을 사라. 빠지면 인라인 11을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가라. 비만 치료제는 내년에도 역시 새로운 먹거리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새롭게 이야기하는 게 우주항공, 애플 XR, 그 다음에 엔터 이 정도니까 기존의 HBM과 의료 AI 2차 전지를 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가장 관심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산타넬리 결국 골디락스를 등에 업고 산타넬리가 올 것이다. 그 산타넬리를 일으키는 원인 7가지는 제가 이야기했고 뭘 사야 되는가도 확실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종목 그런 것들은 저희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카페를 좀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이런 분들 저희 카페로 좀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좀 오십시오. 금일 매일매일 어떤 관심 종목을 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특히 자기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꼭 들어오셔서 저에게 상담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솔루션, 빠르고 명쾌하고 아주 엣지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공매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것 같다는 뉴스가 막 흘러나오는데 이건 양날의 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공매도를 어떤 모습으로 자꾸 저렇게 손을 대는 게 과연 좋은 거냐. 하지만 불법 공매는 반드시 잡아야 되죠. 불법으로 공매 치는 애들은 굉장히 심지어는 한국에서 영업을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하나 공매도란 제도 자체에 장단점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합리적 판단을 해야 돼요. 어느 세력들이 2차 전지를 공매도 때문이라고 모으는 것은 반쪽짜리이다. 3분의 1밖에 모르는 거다. 일부러 적을 찾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쉬어가야 되죠. 쉬어가야 되는 게 당연하죠. 이런 것들 좀 밸런스, 균형 있게 연말을 생각하셔야 시야도 넓어지고 종목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저녁입니다. 다음 주는 좀 큰 힘으로 큰 반동, 우리가 이 변태적인 하락장에서 너무 많이 상처를 입었는데 많은 계좌들이 좀 복구되는 멋진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